나요? 시작합니다. 이제 의사표시 볼게요. 법률행위 동네 끝났고 의사표시 동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목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익타당성 없다, 반사회,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의사표시 갑니다. 의사표시. 속마음인 내 의사를 겉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게 의사표시예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예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로 보지 않아요. 문제는 이 속마음인 내 의사하고 겉으로 표시한 게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겠죠. 근데 속마음은 A인데 표시를 B로 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어요. 문제 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또 속마음인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데 이 의사 결정에 문제, 하자가 있어요.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의사표시가 3개예요. 비진이 의사표시. 두 번째, 서로 짜고 한 통정 허위표시. 세 번째가 착오로 몰라요. 불일치를. 착오로. 그 다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데 하자가 있어요. 사기당했네요. 강박, 협박당했네요.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 자, 동네가 이렇게 갈려요. 비진이 통정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동네고,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동네. 일단 동네 파악하시고. 자, 비진이 의사표시가 뭐냐? 예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갑이 친구 을을 만났어요. 이놈은 돈이 많아요. 아파트가 5채야. 얘가 친구인데 사업에 실패했어요. 요즘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다가 얘가 을에게 이렇게, 을, 너에게 내 아파트 5채니까 한 채 줄게. 중요합니다. 의사표시야. 청약. 그러면 중요도 계약이에요. 상대방이 오케이 해야 돼요. 을이 당연히 오케이 합니다. 어려우니까 친구야 고맙다. 너밖에 없다. 중요계약이 체결됐어요. 자, 다음날 전화합니다. 갑, 등기 넘겨줘. 등기. 고마운 친구야, 등기 넘겨줘. 그러니까 갑이 그래요. 농담이었어. 미안해 친구야, 너 믿었니? 어제 술 먹고 한 내 말 믿었니? 나쁜 놈이에요. 얘는 증여 의사를 생각 없이 증여하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속마음은 증여 의사 없어요. 근데 주겠다고 표시한 거죠. 이게 바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법으로 법적인 용어가 비진이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갑은 미안해. 나 농담이었어. 믿었니? 나 못 줘. 자, 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과연 증여의사 없이 증여하겠다고 표시한 이 사건에서 비진이 의사표시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생각해봐요. 자, 을은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이 속마음, 증여의사 없다는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해석 들어갈 때 항상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해요. 이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거 알아야 돼요. 법률행위 해석 안 중요한데 이건 알아야 돼요. 상대방 시각에서 계약 해석 들어갑니다. 이런 해석 방법을 규범적 해석 그래요. 얘는 의사표시한 사람 해서 표의자라고 하고, 얘는 표의자의 상대방이라고 지칭합니다. 상대방 시각에서 법률행위 해석 들어가는 것을 규범적. 자,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 들어가요. 이게 공평에 맞아요. 상대방은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표시만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모르겠죠, 대부분. 따라서 표시된 대로 상대방은 주겠다는 것만 들었죠. 따라서 이거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해요.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효과를 잡아야 되는데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예요. 표시된 대로 유효. 즉 갑은 등기 넘겨줘야 돼요. 난 농담이었는데 안 먹혀요. 상대방이 이 속마음을 몰랐다면 당연히 표시된 대로 이 표시를 믿었죠? 당연히 상대방 보호해줍니다. 법은 우리 상식에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거짓말한 놈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 잘 만들었어요. 이놈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고마운 친구라고 믿은 상대방 보호해줘야 됩니다. 법 그대로 규정되어 있어요. 비진사 표시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또 있어요. 항상 우리는 원칙과 예외를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원칙을 일단 잡고 그 다음 예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을이 평소에 술만 마시면 준다고 벌써 뻥까는 게 벌써 한 5번 돼. 그러면 을은 어제 아파트 한 대 줄게 하면 얘는 또 이 자식 또 뻥까는군. 이 주사야 주사. 거짓말 치는 것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거짓말 치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쟤는 주사가 있으니까 알았거나 진이 아님을 즉 거짓말 치는 것임을 을은 평소 주사로 봐서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자 여기서 선이란 말이 나와요. 법에서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접할 단어가 선이 악이. 어떤 사정을 몰랐어요. 어떤 사정을 몰랐네. 선이. 악의는 어떤 사정을 알았네. 알고 있었네요. 여기서 이게 법이 말한 선이 악이에요. 착할선 악할 악이지만 어떤 사정을 몰랐네. 선이. 어떤 사정 알고 있어요. 거짓말 치는 것을 알았거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다는 몰랐지만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모른 데 대한 잘못, 과실은 잘못이에요. 자, 여기서 선의는 두 놈으로 갈려요. 모른 데 대해서, 선의는 모른 데 대해서 주의 의무 위반,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이게 과실이라고.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나 알 수가 없었어. 나 아무 잘못 없어. 과실이 없다. 무과실. 앞으로 과실이 있다, 과실이 없다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반드시 선의에서만 나와요. 선의에서. 악의는 알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과실 여부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과실이 있다 없다는 몰랐는데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너 알 수 있었잖아 임마. 아니요. 나 아무리 주의 기울여도 알 수가 없었어. 나 아무 잘못 없어. 이게 선의 앤드 무과실이에요. 결국 선의는 모른 데 대해서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잘못이 있는 선의 과실이 있고 나 아무리 주의했어도 나 알 수 없었어. 나 몰랐어. 나 아무 잘못 없어. 선의 무과실. 악의는 그냥 악의로 끝. 앞으로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 악의 이걸 자유자재로 한자로도 알고 알 수 있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았거나 하면 빨리 악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 굉장히 잘 나와요. 법조문에도 엄청 많고 시험지문에도 엄청 떠요. 알 수 있었다. 빨리. 몰랐지만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임마 알 수 있었잖아. 잘못이 있는 경우. 그래서 선인데 잘못 있는 경우. 너 임마 알 수 있었잖아. 알 수 있었잖아. 그 얘기는 책망이 들어가는 거야. 반드시 선의 앤드 과실을 말한다. 이거 반드시 잡아요. 이걸 잡아야지 많은 게 해결이 돼.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이건 안 나와요. 우리 시험지문에. 얘만 나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악의 또는 선이지만 과실 있는 경우. 자, 비진이. 원칙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유효. 그대로 혈액발사 등기 넘겨줘야 돼요. 하지만 상대방 을이 얘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굳이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때는 이 증여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그대로 법조문 통해서 이걸 자기 걸로 잡아요. 별 3개 할 거예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제1항 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 갑이에요. 갑이 진이 아님을 알고 했죠. 증여의사 없이 증여, 이 사례로 기억하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 효력이 있다예요. 저 거짓말이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넘겨줘야 돼요. 등기. 그러나 상대방 을이 표의자 갑에 진이 아님, 즉 거짓말 치는 것을, 자 밑줄 알았거나 몰랐지만 너 주의에 따르면 알 수 있었잖아 이놈아. 알 수 있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 그래서 그대로 이 조문의 1항에 별 3개 하시고 그대로 외웁니다. 원칙 비진의사 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저는 알 그래요. 알 무효예요. 원칙 유효. 내용으로 봅니다. 원칙 유효.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 하지만 예외.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을을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효력 인정 안 해줘도 돼요. 즉 등기 안 넘겨줘도 돼요. 무효예요. 그래서 원칙 예외 있죠? 거기가 별 3개예요. 이 자체가 시험에 서너 번씩 나와요. 나오면 이거 나와요. 비진이 잘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면 얘가 나와요. 일단 효력. 오케이. 여기서 끝. 일단 위에 봐야지. 증여의사 없이 주겠다고 표시한 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이 불일치하다는 사실을 알죠. 갑은. 그 다음에 혼자 합니다. 알고 혼자 밑줄. 비진이 기본. 알고 혼자예요. 알고 혼자. 하지만 통정은 알고 짜고 합니다. 자, 통정 설명할게요.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예를 통해서 잡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뭐냐? 허위 표시는 거짓말이야. 마찬가지 똑같이 거짓말이야. 왜 우리 민법이 잘못 만들어도 제가 얘기하느냐? 여기는 왜 비진이고 여기는 왜 허위야? 똑같은 거짓말인데 이걸 허위로 하든가 이걸 통정한 비진이 의사 표시하든가 통일을 안 시켜. 통일을. 같은 말이에요. 비진이도 허위 표시고요. 허위 표시도 비진이에요.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의사 표시 불일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법이 어렵다 그러지. 법을 만들 때 통일을 안 시켜주잖아. 가장 대표적인 뭔지 알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작년에 개정됐죠. 상가임대차는 갱신 요구권이라고 나와요. 근데 주택 올해죠. 작년도 아니고 갱신 청구권이라고 있어. 똑같은 건데 미친 거지. 아니 갱신 요구권이라고 상가에서 했으면 여기서도 갱신 요구권으로 통일을 시켜줘야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상가는 갱신 요구권, 주택은 갱신 청구권이라고 해놨어요. 법을 진짜 생각 없이 만드니까 그래요. 같은 내용인데 왜 용어를 다르게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허위 표시예요. 얘를 허위로 하든가 얘를 그냥 통정한 비진이 의사 표시하든가. 어쨌든 정말 법 잘 만들어야 돼요. 통정한 허위 표시. 자, 갑이 자기 아파트가 있어요. 을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술 마셔요. 왜 그러느냐? A라는 1억을 자기가 빌린 채무자예요. 1억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통정은 반드시 이놈이 등장해요. 돈을 빌렸는데 갑이 A로부터 돈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얘가 경매를 치려고 해요. 자기 아파트. 그래서 부랴부랴 을을 만납니다. 친구야, 이 친구야. 둘이. 전에 한번 입증해가지고 안 줬어요. 이 나쁜 놈인데 또 불렀어. 친구 미안해. 나 부탁 좀 들어줘. 네 앞으로 등기 좀 꽂아줘. 즉 매매 의사 없어요. 팔 생각 없어요. 그런데 매매하겠다는 표시를 해요. 즉 계약서 쓴다는 얘기예요. 매매할 생각 없이 겉으로는 판 것처럼 표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서 쓰고 등기까지 넘겨줘요.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얘는 경매를 못 쳐요. 항상 자기 채무자 재산에만 강제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짭니다.
팔 생각 없이 겉으로는 표시. 문제는 을이 오케이 해줬어요. 통정했다. 서로 정을 통했다. 통정한 거짓말이에요. 서로 짰어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 불일치하죠? 당연히 알죠? 짜고. 상대방과 짜고가 나와요. 이게 통정의 의미. 정을 통했다. 이건 서로 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자기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요. 등기만 자기 앞으로 갖고 난 알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 효력 인정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당연히 통정의 표시는 둘 다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법은. 얘도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진짜 살 생각 없었잖아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법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로 무효예요. 통정의 표시 간단해요. 무효. 삐진이는 살짝 복잡해요. 원칙, 유효, 예외, RR, 무효. 그대로 외워버려요. 하지만 통정은 진짜 간단해요. 이 매매 효력 인정해줄 이유가 없어요. 둘 다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효과, 무효. 이것만 보면 돼요. 자, 통정.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효과, 바로 무효예요. 이걸 무슨 매매라고 하냐면은 가짜 매매 그래요. 이 매매 계약을 가짜 매매. 법은 짜짜를 장으로 이쁘게 고쳐요. 가장한다 해서 가장매매.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로서 이 매매는 무효가 돼요. 오케이, 이 정도. 그래서 가장매매 있죠? 가장매매 밑줄 하시고 매매 의사 없이 매매한 것처럼 짜가쳤죠. 의사와 표시 불일치합니다. 알고 하죠. 상대방과 짜고. 그래서 알고 밑줄 짜고. 고딕이 중요해요. 이 문서에는 고딕이 키워드예요. 그걸 자기 걸로 이해하고 외우고 하는 거예요. 고딕을. 자, 차고는 뭐냐? 세 번째. 차고는 말 그대로 갑이 을에게 5억에 팔 생각이었는데 4억에 잘못 계약서에 기재한 사건이에요. 공환화를 빠뜨렸다든가. 의사는 5억, 표시는 4억. 의사와 표시 불일치. 근데 지가 알았다면 이 짓거리 안 했겠죠. 몰랐어. 불일치를 모르고 착오에 빠졌다. 착각. 같은 말이에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지가 모르고 4억에 적은 거예요. 이걸 표시상의 착오 그래요. 표시상 착오가 있었다. 자, 착오는 이제 새로운 게 나와요. 이 5억짜리를 4억으로 잘못 썼어요. 모르는 상태. 이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문제예요. 일단 우리 법은 유효. 이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로 봐요. 대신 갑이 착오를 일으킨 갑이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게. 자, 두 번째 취소사에 나왔어.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놈이 착각에 빠졌다는 것을 을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나중에 자, 자기가 등기까지 넘겨받았다고 해봐요. 나중에 이놈이 야, 을 미안해. 나 착오 있었어. 취소. 하면 을은 벙 뜨는 거예요. 얘 착오 사실을 상대방 알 수가 없어요. 얘 속마음이니까. 그래서 제한을 가요. 착오 취소 마음대로 허용하면 모든 거래가 야, 나 착오 있었어. 취소. 거래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법이 두 가지 제한을 들어가요. 이 계약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 있을 것. 중요 부분에 착오 있어라. 그 다음 착오를 일으킨 데는 보통 다 이놈한테 과실 잘못이 있어요.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야 임마 제대로 했어야지. 왜 공 하나 빠뜨렸니? 왜 5억짜리를 4억으로 착각했니? 다른 물건하고. 이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데는 필연적으로 표의자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과실. 따라서 다 잘못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오 취소가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착오를 일으키는 대부분 과실이니까. 그래서 그냥 과실이 아닌 너 잘못이 꽤 크네. 중대한 과실. 이 경우에만 너는 임마 과실이 엄청 크니까 취소하지 마. 취소 못해.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제한을 해요. 중요 부분에 착오 있을 것. 두 번째, 중과실은 없을 것. 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얘기 잘못이 아주 크다는 거죠. 잘못이 아주 크다면 너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법이 두 가지 제한 장치를 해요. 중요 부분 착오일 것, 중대한 과실은 없을 것. 왜? 과실이 아주 크면 취소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 두 가지만 지금 알면 돼요. 착오. 제1항. 의사표시는 자, 법률행위 내용에 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효과. 취소는 유효를 전제로 해요. 일단은 유효지만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이놈의 중대한 과실, 아주 잘못이 커요. 보통 과실이 아니라 잘못이 아주 커요. 그러면 이놈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취소하지 마. 중대한 과실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이해가죠? 일단 전문 내용을 읽고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든지 말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 있을 것, 중대한 과실은 없을 것, 착오 취소 요건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에서 배워요. 자, 내용 갑니다. 불일치를 모르죠? 모르고. 이게 비진이하고 통정하고 다른 점이에요. 몰라요. 중요 부분 착오 있을 것, 착오자, 갑에게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돼요. 즉,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예요. 이런 건 외워야 돼요. 자, 착오 제1항 별 3개 하시고, 통정 제1항 별 3개. 다 이 조문들은 이 조문 자체가 시험 지문에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외우고 조문 자체를. 자, 다음 페이지. 이 조문들은 아주 중요한 조문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다 별 3개짜리 법 조문이에요. 일단 유효. 착오 취소할 수 있다죠. 효과예요. 그래서 두 번째 취소 사유 착오예요. 첫 번째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자. 두 번째가 착오예요. 자, 사기 강박. 동네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 있죠. 사기 강박은 동네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동네가 아니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예를 들면 갑이 국가예요. 50 전두환 시절. 50 시절에 국가가 국민을 협박합니다. 협박해서 재산을 증여하게 만들어요. 자, 이 사람은 증여 의사로 증여 표시했어요. 그런데 갑이 을을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데, 에이, 잘못했어. 바꿔야지. 을이 국가. 협박합니다. 고문한대요. 죽인대요. 사형시켜버린대요. 이걸 강박이라고요. 그래서 을 재산을 증여하게 만듭니다. 증여계약. 얘는 국가로부터 고문을 당했어요. 그 다음 사형시켜버린다는 협박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억 재산을 국가에 헌납합니다. 이게 50 재산 헌납 사건이에요. 50 재산 헌납 사건. 여기서 강박증여가 나와요. 우리 모든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이 50 때. 전두환이 정권 잡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 뺏겼어요. 엄청나게 뺏겼어요. 합니다. 문제는 얘는 협박은 당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가 살려고 증여 의사로 증여하겠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즉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증여 의사로 증여 표시한 거예요. 단지 이 증여하겠다는 이 과정이 왜 내가 증여하게 됐느냐? 강박이라는 상대방 국가의 나쁜 짓거리 때문에 또는 사기당해서 누군가에게 그 집 아파트 오른다고? 전체력 들었었는데 그러면 내가 살 생각으로 산 거예요. 단지 사기당했죠? 사기 강박은 살 생각으로 샀어요. 매수 의사로 매수하겠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단지 이놈이 사기친 거지. 갑이 을을 사기쳐서 집값 오르는 거야? 사야지. 매수할 생각으로 사겠다는 계약서 쓴 거예요. 즉 사기나 강박은 살 생각으로 샀고요. 증여하겠다는 의사로 증여 표시한 거예요. 단지 이 매매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사기당했다는 하자, 강박당했다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준 거예요. 단지 이
매매계약, 증여계약, 법률행위 하게 된 과정에 사기당했다는 하자, 강박당했다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강박은 이걸 딱 기억하세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비진이 통정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동네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기강박은 살려고 샀어요? 사기당해서. 주려고 줬어요? 국가로부터 협박당해서.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요. 사기강박은 동네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동네다. 자, 봐요. 사기강박 제1항. 사기강박 의사표시는 효과. 취소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취소 사유 나왔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 민법상 취소 사유는 세 가지 다 나왔어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강박. 사기강박은 조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기강박, 묶음이 한 묶음. 이 항은 나중에 합니다. 다음 달에. 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에 내가 의사표시, 증여계약하거나 매매계약 샀어요. 이런 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일치하죠? 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써요. 의사와 표시. 저 위에 있네. 제목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거기다 별을 써야게.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단지 하자, 사기당했다는 하자, 협박당했다는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일단은 이 계약들 유효예요. 다만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효과예요. 결국 민법에서 정한 무효 취소 사유는 지금까지 해서 다 했어요. 이제 정리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요. 다음 페이지 넘겨요. 무효 취소 나오죠?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 2번 보는 거예요. 취소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하면 소급 무효가 돼. 이건 효과에서 볼 거 없고. 자,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나오죠? 이게 엄만 무시하기 중요해요. 자, 이제 흑판 봐봐요. 지금까지 이렇게 주면 돼요. 이제 우리가 봤던 적법부터 할게요. 강행법 위반했죠? 강행규정 위반. 강행규정에 위반했습니다. 자, 법률행위 동네죠. 지금 법률행위 동네인 강행법 위반했네요. 무효. 반사회 불공정 무효죠. 자, 그러면 법률행위 동네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에게 등기 넘겨줬고요.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이 매매가 가행법 위반, 반사회, 불공정으로 무효로 밝혀졌어. 즉 법률행위 파트에서 무효로 밝혀졌어. 자, 갑니다.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뒷놈 등기도 무효. 무슨 얘기냐?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무효가 돼요.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얘한테도 무효가 되고요. 얘한테도 무효. 즉 얘들은 소유자가 아니고 여전히 얘는 소유자로서 이놈한테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와요. 대항할 수 있다. 왜?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힘을 절대라고 했죠. 법 용어로. 그래서 모든 설사 얘가 선이든 이런 사정을 무효사유를 알았든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무효를 가지고 제3자, 얘들은 당사자로부터 새로 거래툰 놈, 제3자가 나와요. 당사자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데 무효는 당사자 간에만 무효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삼자에게도 다 무효가 돼요.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무효의 원칙이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놈이 뭔가 무효가 밝혀지면 다 무효로 가버려요.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즉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들어오면 얘는 집니다.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잖아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이 모든 법리가 다 적용된 결과가 얘예요. 절대적 무효. 이 법리들이 적용되니까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동네로 파악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빨리 머릿속으로 그려요. 절대적 무효. 따라서 이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험 잘 나와요. 이놈이 선이라면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장난쳐요. 절대 선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중심 꽉 잡아요. 법률행위 파트 무효, 강행법규, 반사회, 불공정은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 따라서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그대로 연결시켜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3자가 나오면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두 번째, 얘가 17살짜리 미성년자예요. 그럼 나중에 부모든 얘든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즉 제한능력자가 한 취소예요. 제한능력자가 취소합니다. 문제는 17살짜리가 을에게 팔았는데 을이 병에게 또 팔아서 현재 아파트가 병한테 있어요. 자, 갑은 을에 대해서 취소합니다. 취소했더니 아파트가 이놈한테 있는 게 우리 금세 병한테 팔았어. 내 아파트가 여기에 가 있어. 그러면 갑이 찾아옵니다. 17살짜리가 병 3자에게 찾아와요. 어이 병! 사실은 당신한테 판 을한테 내가 판 사람인데요. 이 매매계약을 제가 취소했어요. 취소하면요. 이 계약은 소급 무효가 돼요. 따라서 결국 무효가 됐죠? 무효를 가지고 무효가 됐다는 얘기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예요. 즉 제한능력 취소는 절대적 취소예요. 왜? 이유.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예요.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의사능력, 행위력. 우리가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에서 제한능력을 배웠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그래서 목차가 중요해요. 목차가 법률행위 동네에서 제한능력이 나와서 행위능력이 그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에서 나오는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법률행위 동네에서 나온 무효, 법률행위 동네에서 나온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취소다. 따라서 절대란 얘기는 물건이 제3자에게 다시 팔렸을 때 이 3자에게 무조건 다 무효 취소가 되니까 그 얘기는 다 무효 취소, 다 무로 돌아가요. 얘가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 얘는 소유자가 아니고 얘들이 소유자예요. 따라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들어오면 얘들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즉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우리 시험 이게 떠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에서 일어난 무효 취소는 모든 3자에게 무효 취소돼 버려요. 모든 3자에게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무효를 가지고 대들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뺏겨요. 등께 공신력이 없어서 그래요. 등께. 자, 이제 바뀝니다. 동네가 의사표시로 바뀌었어. 비진이 R 무효죠. 통정은 바로 무효죠. 이제 동네가 바뀌어요. 갑, 을, 병. 매매든 증여든 법률행위 있었어요. 을한테 등기 넘어갔고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 증여계약의 당사자. 얘는 제3자예요. 자, 이 매매나 증여 법률행위가 비진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또 갑을이 통정허위 표시했어요. 통정허위 표시.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죠. RR 무효, 통정 무효.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앞놈 등기가 무효면 뒤놈 등기도 무효. 얘들은 소유자 아니야. 얘가 소유자. 들이댑니다. 야, 병. 등기 공신력 없어. 네 등기도 무효야. 내가 소유자야. 내놔. 이게 원칙, 절대적 무효가 적용될 텐데 우리 법이 특별 규정을 둬요.
동네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동네에서는 이 삼자 병이 만약 이와 같은 사정을 몰랐어요. 선이라면 이 선의 삼자는 보호해줘요. 선의 삼자를 의사표시 동네에서는 보호해줘요. 그래서 법에 특별 규정을 둬요. 왜? 원래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얘는 선이든 악이든 갑이 나타나면 뺏겨요. 이 무효로 뺏깁니다. 하지만 의사표시 동네에서만큼은 제3자가 선이라면 얘를 보호해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법에 특별 규정을 둬야 돼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의사표시 동네에서 나오는 제3자가 선이라면 이놈한테는 이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특별 규정이 아까 본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마지막 항에 2항 3항에 다 넣어놔요.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자, 차고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병한테 가 있어. 마찬가지. 이 취소로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특별 규정을 둬요. 즉 무슨 얘기냐? 갑과 을 당사자 간에만 무효 취소가 되고 제3자가 선이라면 단절시켜버려요. 선이라면 무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효 취소를 두 사람 상대적 관계에서만 무효 취소된다 해서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란 말이 나와요. 즉 무효 취소가 두 사람 상대적 관계 갑과 을 당사자 간에만 상대적으로 무효 취소가 돼요. 언제? 의사표시 동네에서는.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 비진이 알랄 무효 통정 무효 차고사기 강박을 유발한 이 취소는 두 사람 사이에만 효과가 발생하고 물건이 제3자에게 넘어갔어요. 이놈이 선이라면 보호된다. 즉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의사표시 동네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예요. 그래서 선이라면 보호된다. 선이라면 보호된다는 이놈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보호되지 않아요.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고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칙인 절대적 무효 취소를 배제하기 위해서 법에 선의 3자 보호 규정을 특별히 법으로 만들어놔요. 법 규정이 없으면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특별히 법 조문을 넣어놨어요. 이게 의사표시에서 나오는 선의의 3자 보호 규정이에요. 선의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법 조문이 다 있어요. 이걸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고 해요. 오케이. 다 끝났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네를 파악해요. 법률행위 파트. 자, 동네 봅니다. 법률행위 파트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모든 3자에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표시 파트 무효 취소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면 선의 3자에게는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로 끝나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이걸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라고 해요. 자, 정리할게요. 절대적 무효. 당사자 간뿐만 아니라 모든 3자에 대해 절대적으로 무효가 돼요. 따라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모든 3자에게 다 무효돼버려요. 따라서 모든 3자에게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 우리는 소수로서 하면 있다 없다 써. 그래서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입니다. 봅니다. 의사무능력, 원시적 불능, 강행법, 시험 강행규정 여기서부터 나와요.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불공정.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죠. 얘들 무효는 머릿속으로 빨리 절대적 무효를 떠올려요. 절대적 무효는 우리 시험에 뜨지 않아요. 소수로 절대적 무효니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 선이라면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X 그렇게 고르는 거예요. 별 3개예요. 여기 별 3개.
그래서 밑에 시간 없으니까 가행복귀반 고딩만 봅니다. 가행복귀반 무효. 병이 선의의 삼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가행복귀반 동네는 법률행위. 따라서 모든 삼자에게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묘. 따라서 이놈한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 건물 내놔. 너 무효등기 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는. 자, 절대적 취소. 제한능력 취소예요. 제3자가 소원이든 어기든 상관없어. 모든 삼자에게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유. 제한능력은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동네가 의사표시 동네가 아니라 법률행위 동네예요. 법률행위 동네에는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따라서 모든 삼자에게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밑에 17살 미성년자가 팔고 병에게 가 있네요. 제한력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갑, 이 곱비리는 병이 소원이라 하더라도 이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거 기출 4번이에요. 왜? 선이라면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장난쳐. 홀라당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중심을 잡아요. 제한능력 취소는 머릿속으로 이제 빨리 계산해야 돼요. 동네가 법률행위. 법률행위 무효 취소는 절대. 절대란 얘기는 모든 삼자에게 무효 취소가 돼버려. 따라서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심만 꽉 잡으면 동네 파악하고 중심 잡고. 오케이. 다음 페이지.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여기도 별 3개요. 제한능력 취소, 대항할 수 있다. 모든 삼자. 모든 삼자는 이놈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별 3개. 그래서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법률행위 동네예요. 법률행위 동네. 자, 넘깁니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이거 이제 나와요. 의사표시 동네예요. 상대적 무효란 것은 갑을 계약 당사자 둘 사이에서만 무효 취소되고 제3자가 소원이라면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 이걸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예요. 그러면 어디가 나오느냐? 의사표시 동네. 진이 아님을 상대방을이 알았건 알알 그럼 무효죠. 통정회표시 무효죠. 물건이 병에게 가 있어. 이놈이 소원이라면 이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알알 비진이 통정 이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즉 당사자 둘만 무효되고 제3자가 선이라면 무효가 되지 않고 쟤는 소유권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무효로 대항한다. 이건 나중에 할게요. 거기에 별 3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있죠. 알알비진이 통정 의사표시죠. 동네가 의사표시 무효. 둘 사이에서만 무효. 그래서 상대적 무효. 제3자가 선이라면 무효가 되지 않아요. 유효가 돼요. 유효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하겠고 갑은 소유자한테 대들 수는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 별 3개. 자, 상대적 취소. 차고 사기 강박.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제3자가 선이어야 돼요. 선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거기도 별 3개예요. 결국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적 무효 취소라는 게 뭐냐? 이 의미를 아셔야 돼. 둘 사이만 상대적으로 무효 취소되고 제3자가 만약 선이라면 이 선의 3자에게는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 법 조문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법 조문에 따라서. 자,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별 3개. 이걸 이해해야지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가 쫙 잡혀요. 그 판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힘이 없다. 힘은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권리는 채권, 물권, 채무도 당연히 없죠. 이걸 토대로 따라서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 없고 이게 연결되는 거고 이미 이행했어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근본이 무너져 버렸죠. 상대방이 준 것은 부당한 이득이 돼요. 따라서 이런 부당한 이득은 서로 돌려줍니다. 자,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한번 봅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지만 마지막 날이니까 좀 해요. 가불간 등기 넘겨줬어요. 건물도 인도해줬어. 매매 5억 받고. 그러면 얘는 5억을 받았고 얘한테는 건물 넘겨주고 등기 옮겨줬죠. 그런데 나중에 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채권 없고 채무 없고 넘어간 등기도 넘어가지 않아요.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무로 돌아가요. 이행 전에는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미 이행했죠. 자, 1년 살고 있었는데 등기치는 1년 후에 이게 무효로 밝혀졌어.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무효로 밝혀졌어. 그러면 하지 않을 걸 한 거죠. 따라서 갑이 받은 5억, 을이 받은 건물하고 등기 다 부당한 이득이라고 해요. 부당한 이득이야. 왜? 원인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고 해요. 법률상 원인은 없는데 받은 게 있어.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해요. 서로 간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무효의 경우는 무효 효과가 엄청 중요해요. 이미 이행한 게 있으면 서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반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청구할 수 있다. 질문도 나오고 반환 의무 있다. 그래서 서로 받은 것은 돌려줘야 돼요. 왜? 원인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받은 게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부당이득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어디 나오냐? 계약법 마지막에 부당이득 불법행위라고 채권법에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 주거라고 나와요. 우리 시험에. 시험 범위 아닌데 주거라고 나온 게 소멸시효하고 부당이득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돼. 부당이득. 간단해요.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을 때 이미 서로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돼서 서로 간에 돌려줘라. 상호 간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바로 무효의 효과에서 가장 중요해요. 무효의 효과. 외워요. 부당 이해하고 외워요. 서로 받은 게 있다면 돌려줘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래서 이행한 후에, 이행 전에는 시험이 안 나와요. 이행한 후에는 서로 상호 간에 서로 받은 거 있죠. 얘는 5억 받았죠. 5억 돌려주세요. 을은 건물 돌려주세요. 등기 말소하세요. 여기 별 3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무효 효과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취소하면 계약은 5월 1일 날 했어요. 고삐리 어디 있어? 고삐리 없네. 자, 매매 5월 1일 날 계약했는데 취소를 3달 후 8월 1일 날 취소합니다. 부모님이 취소 들어와요. 그러면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무효. 이 말을 외워요. 처음부터. 이 처음은 계약 체결한, 법률행위 성립한 처음부터예요. 5월 1일자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무로 돌려버려요. 이게 취소예요. 처음부터를 한자로 소급하여. 소급 무효 이 말이 나와요. 소급 무효가 된다. 이 얘기는 취소는 8월 1일 날 했지만 이때부터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계약 체결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소급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로 돌려버리는 게 소급 무효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 소급 무효 같은 말이에요. 별 3개. 소급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넘깁니다. 계약 해제만 보고 앞으로 2분이면 끝나요.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을이 잔금을 줘야 되는데 얘는 등기소를 줘야 되는데 서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채무 불이행. 채무는 이행해야 되고 권리는 행사한다고 하는데 지채무를 이행하잖아. 얘가 잔금을 안 줘요. 얘는 등기소를 안 줘요. 그러면 자, 얘가 잔금을 안 줘. 갑은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어요. 딴 놈 살 사람 많아요. 줄 섰어. 그러면 이 계약을 쭉 내고 딴 사람한테 팔 수 있어야 되죠. 이게 해제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 이 채무 불이행은 2가지로 나뉘어요. 이행 지체하고 이행 불능이 나와요. 여기서 불능이 나와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이게 채무 불이행 2가지. 이행 지체는 잔금이에요. 잔금 날짜에 줘야 되는데 잔금은 불능이 없다겠죠? 쥐는 줄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행이 가능함에도 잔금을 안 주고 있는 산 지체 상태. 이행 지체. 이행 불능은 건물이 화재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죠. 이걸 이행 불능. 둘 다 채무 불이행은 반드시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해요. 잘못이 있어야 돼. 귀책 사유라고 그래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했다고 그러고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반대쪽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을이 잔금을 안 줘서 갑이 8월 1일 날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면 취소하고 똑같아요. 이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얘도 처음부터 소급 무효가 돼요. 그래서 취소나 해제는 소급표가 있어요. 처음부터 무로 돌려버려요. 처음부터. 그래서 소급 무효. 자, 그러면 처음부터 무로 돌아갔으니까 아까 무효 효과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서로 받은 게 있다면 서로 돌려줘야 돼요. 만약 등기까지 다 넘겨받고 돈도 받았다. 똑같아요. 등기 말소하고 건물 반환하고 얘는 5 돌려주고 단지 용어가 바뀌어버려요.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해제는 용어를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안 쓰고 원상 회복 의무란 말을 써요. 용어가 바뀌어요. 이유는 반환 범위가 좀 달라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나중에 하면 돼요. 원상 회복 의무라 원상으로 회복해라. 부당이득 반환하고 똑같아요. 용어만 다르. 오케이, 다 했어요. 자, 해제란 일단 유효해요. 취소든 해제든 일단 유효한 계약을 당사의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의미죠. 해제합니다. 그러면 바로 해제돼 버려요. 소급표 있죠. 무효. 자, 이런 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네. 유효한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 무효가 되네. 따라서 두 번째 해제도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해제권은 형성권에 속해요. 자, 우리 민법이 정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이걸 법에서 정한 해제권에서 법정 해제라고 하는데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있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자, 넘어갑니다. 해제 효과 내용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무효. 취소하고 똑같아요. 소급 무효. 서로 이행한 것 양거래 2번 원상의 회복할 의무를 부담해. 이걸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고 그 다음 손해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은 채무 불이행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해제 효과는 이 세 개. 소급 무효,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이 세 개를 그대로 외워두면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3주간의 입문과정 마칠게요. 시간이 없어서 요약 못하겠어요. 해드려요? 너무 늦었어. 우리 다음부터는 제가 확실히 시간 맞춰가지고 마지막 요약하는 시간 할게요. 그래요. 3주간 고생했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 3개월 과정이잖아요. 3개월 과정이니까 12, 1, 2 민법 제가 할 양이 50%, 60% 정도 할 거예요. 3개월이라 시간이 8주, 12주 나오죠, 무려. 그래서 3달 과정이라 아주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약간, 민총하고 물권법을 잡아야 돼요. 특히 물권법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월까지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어느 정도 잡아두고 그 다음 3월 5월에 계약법, 특별법 하면 충분해요.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아요. 민총하고 물권법에서 결판나요. 민법 점수는 진짜예요. 민총하고 물권법에서 특히 물권법에서 어느 정도 선방하느냐 7개 이상을 맞히느냐.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은 공부하면 7개 맞춰요. 그래서 물권법 잘해야 돼요. 물권법에서 내 10개를 맞추자는 게 아니야. 7개를 맞추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 7개를.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기본소로 만날 거예요. 방문과 기본소가 좋아요. 기본소가 다른 출판사에 비해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책 하나는 좋다 생각하시고 예습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습 절대 하지. 제 강의를 계속 들어요. 그게 훨씬 남는 장사예요. 예습하면 읽지 않아도 될 걸 막 읽고 해요. 그거 시간 낭비일 뿐이야. 예습은 전 과목 하지 않습니다. 복습을 잘해야 돼. 복습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세요.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절대 읽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강의 들으면서 제가 언급한 파트만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만약 강의를 별을 내줬다. 그것만 음미하고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든 특히 별 3개짜리. 그러면 이 시험은 무난하게 다 60점 넘어요. 중요한 걸 내 거는 못 만들고 막 혼자 공부할 때 그럴 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해도가 아니고 그걸 해야 점수가 잘 나와요. 왜? 나머지 할 시간을 이걸로 집중타니까 그래요.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하시고 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점수 절대 안 나와요. 해야 할 것을 정확히 내 걸로 만들었을 때 그럴 때 객관식은 풀려요. 대충 하면 절대 OX 못 골라요.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자. 중요한 거. 교수가 강조한 거. 이렇게 정과목 해야 돼요. 그러면 무난하게 평균 60점 넘어요. 1년 안에 도망가려면 양을 줄여야 돼요. 양을. 1년 안에 도망가려면. 아셨죠? 다음 주에 봬요.